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가 생전에 착용했던 귀걸이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도 유품을 정리할 때도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걸이를 몰고 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죽은 뒤 매일 새벽 남자의 가게를 찾아온 검은 까마귀. 그 까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남자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연히 나타난 야생조류였을까요? 아니면 배신당한 채 세상을 떠난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돌아온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뒤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성과 그 여성이 죽은 뒤 나타나기 시작한 검은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안산점집 백호만신당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백호만신당입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그 배신, 죽음, 그리고 사라진 증거, 그리고 검은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네. 무속에서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새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합니까? 그럼요. 환생을 한다고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불도에서는 네. 환생을 한다고 칭을 하고, 왜냐면 환생이라는 말이 저는 아직 무속을 하고 있으면서 환생이라는 말에 우리가 진호제할 때 이렇게 환생하셨다라고 표적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혹시나 오늘 사건에서는 그 동물이 이제 검은 까마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까마귀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확인 가능성이 증거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서진 씨와 도연 씨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의 그 이름은 이제 가명입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진 씨는 이제 작은 꽃집을 운영했고, 그 남자인 도연 씨는 인근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 4년 동안 이제 교제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을 이제 부부처럼 생각을 했고요. 그 도연 씨의 카페에 필요한 꽃장식을 서진 씨가 맡았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는 이제 꽃집에 이제 무거운 화분이 들어오는 날이면 열심히 가서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공동 계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진 씨가 꽃집 영업으로 번 돈하고, 그 다음에 도연 씨가 카페에서 모은 돈을 함께 넣어서 그 신혼집 보증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부분까지 함께 준비했다면 서진 씨는 도연 씨를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부가 아닌 내 찐가족으로 받아들여. 어쨌든 내가 그만큼 대신을 알게 됐을 때 충격적, 습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결혼 날짜를 상의하던 날에 그 어떤 날부터인가 이제 도연 씨의 그 행동이 좀 남자친구의 행동이 좀 달라졌는데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밤늦게 그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들어갔고, 카페 마감을 한다고 해서 가게에 가보면 이미 불이 꺼져 있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이유를 물으면 남자친구는 이제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든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서진 씨가 의심하기 시작한 그 하나의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나 씨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이 유나 씨는 자기가 10년 동안 알게 지낸 그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인 도연 씨하고 이제 서연 씨의 그 여자친구인 그 유나 씨.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여자친구인 이제 서진 씨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서로 이제 되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평범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이 서진 씨의 여자친구인 유나 씨하고 자기 몰래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진 씨가 우연히 이제 도연 씨의 차량에서 자기 친구인 유나 씨가 사용하는 향수 냄새를
있고 막 이런 전 거.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네.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조석 밑에는 이제 그 윤아 씨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뮤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된다는. 막장 드라마야 이거? 네, 그러게요.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자신을 챙겼다? 이게 참 일반적인 연인의 배신보다 훨씬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자신이 믿었던 인간관계 전체가 전부 다 그냥 거짓인 거지. 네. 그럼 이 친구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가족까지도 이제 거짓을 볼 수도 있겠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자친구인 서진 씨가 예, 그두 사람을 이제 남자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인 여자친구 치고를 시작했는데 뭐 여자친구의 유나 씨가 이제 스레치에 뭐 집까지 데려다줄 싶으니까 그러고 친구 사이에 뭐 오해하지 말라 뭐 그렇게 뭐 지나치게 예민하게 그냥 뭐 그래도 뭐 어찌됐든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히 믿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제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던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서진 씨가 신혼집 계약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와 같이 보았던 공동계좌 이거 알아봤는데 둘이 남매야? 서연이하고 서진이하고 이거 전 시간하고 뭐 이거 남매가 이 모양인 거야. 뭐야? 근데 이제 3천만 원 정도 빠져나가. 아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카페 운영이 좀 어려워졌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여자친구인 이제 서빈 씨 이제 모르게 그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의 명의를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거예요. 여자는 모르게. 예. 그리고 서진 씨가 이제 확인한 도현 씨 메시지에는 뭐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네 여사친 문화시아의 그 새로운 가게를 같이 이제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인 서진 씨가 이제 자기네들이 놓은 결혼 자금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사업 준비에 이렇게 사용한 그 정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기가 차.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이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친구들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그 남자친구도 있대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해 둔 돈까지 이제 모조리 잊어버렸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뭐 사람의 마음이 이제 크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 서현 씨한테 서진 씨한테 서현이랑 헷갈리네. 서현 씨한테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거는 너 혼자 기대한 거고 혼자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되기를 해라. 뭐 그다음에 뭐 그 자기 여자친구도 이건 너의 문제지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장이 심리를 상담을 해줄 게 아니라 뭐 심리 상담자 정신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서진 씨는 사랑도 있고 친구도 있고 결혼을 위해 준비한 돈까지 다 잃었잖아. 살 마음이 없겠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 저기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그 자신의 그 친했던 여자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 카페에서 이제 얼마 의학적인 출신이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카페를 나왔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이제 차량을 몰고서 이제 카페를 나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던 중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이 여자인 서진 씨의 그 차량은 자기가 이제 울면서 이제 몰고 나갔던 그 차량에서 그 하천 인근 그 부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어가지고 사고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추락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여자인 그 서진 씨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엔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피해 운전 중에 이제 경찰이나 조사는 피해 운전 중에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례식이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건물 지붕하고 전봇대 뭐 이런 측면에서 갑자기 파기가 막 날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러는데 얘도 이제 마지막 날 종이배터리 다 돌아가고 그 중에 이제 까마귀 한 마리가 빈소 그 창문 근처를 빠지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서빈 씨 여동생이 밖으로 나가자 이제 까마귀는 그 달아나지도 않고서 그 여동생을 지금 바라보고 그 뒤에 이제 서진 씨 장례식 차량이 이제 출발하니까 까마귀도 이제 차량을 따라서 같이 나간다. 이제 이런 것도 하는 참 말이 헷갈려.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게 재밌는데. 그 장례 기간에 가족들이 특별히 예민한 상태니까 뭐 청소하면 지났을 텐데 장면도 특별하게 받아줄 수 있지. 그래서 까마귀가 나타나는 사실만 아니고 망자와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같은 까마귀로 보이는 새가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지. 이 사연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무슨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장례 치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인 도현 씨가 이제 혼자서 화폐를 정리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밖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이제 납자 있는데 그러니까 차 따라갔다며. 이제 날아갔다가 이제 또 온 거야? 예,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도현 씨가 이제 가까이 다갔으니까 이제 그 까마귀가 날아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 뿌리로 창문을 이렇게 3번 더 두드려갔다. 그러더니 그 도현 씨가 이제 그래서 이상하니까 창문을 여니까 그 까마귀가 그 테이블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탁 떨어뜨린 아이고, 제일물로 나가자. 흥미야? 그런데 이제 그 물건이 지금 여자친구의 그 은색 귀걸이였다. 그래가지고 사고 당일날 이제 그 여자친구 지금 사고 당일날 이 사진 씨가 착용했던 그 귀걸이 한 쌍 중에서 그때 못 찾아서 잃어버렸던 그 귀걸이 한 쪽이 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지. 하지만 까마귀가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귀걸이를 물고 왔는지 아니면 누가 물려서 보냈는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지고 놓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도현 씨도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자기를 덮치려고 까마귀가 나타난 것처럼 꾸미고 좀 무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카페 이제 외부 CCTV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사람이 접근한 장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때 촬영했던데 이제 새벽 2시 정도인데 창문 앞에 그렇게 달아와서 이제 앉아 있었던 분은 까마귀 한 마리. 그날 이후에 이제 까마귀가 이제 거의 매일 이제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새벽 2시에 이제 그 나타나고 서진 씨의 사고가 처음 시고된 그 시간이죠. 사고가 되어진 시간. 그 시간도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까마귀 일지를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저기를 하니까 이제 같은 데 붙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까마귀가 하도 이렇게 들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거니까 이제 잠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카페 안에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혜가 많은 놈들이 네. 부스럭 소리에도 놀래. 특정한 소리가 시간에 혹시 예민하게도 반응할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가 실제로 몇 번 나타난 뒤에는 다른 소리까지 까마귀 울음소리도 착각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속인 관점에서는 망자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시간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못 찾아줬죠. 사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까마귀가 물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이 도영 씨는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 사고하고 뭐 상관이 없대요. 어디 있는데 그거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인쇄 그 기도를 하나 갖다 놓고 열흘 후에 다시 또 다른 이제 까마귀가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량용 메모리 카드.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놓고 갔다.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그 차에 블랙박스를.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뭐 경찰이나 유가족이나 알리지 않고 그냥 카드를 사람을 숨겼어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고? 왜 숨겼을까요? 아니, 그럼 숨긴 분만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까마귀보다 도현 씨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잖아. 네네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차에서 USB, 그게 SD카드가 나오면, 네 메모리 카드라면 즉시 경찰이나 유족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숨겼다는 것은 영상 안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카페 그 도현 씨의 카페 그 직원이 이제 물품을 찾다가 서랍 속에 이제 메모리 카드가 이제 있으니까 뭐 카페 단순한 카페 뭐 CCTV 저장 자치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인 서진 씨가 이제 남자친구 저기 뭐 도현 씨의 여자친구 서진 씨가 사고 당일에 이제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니까 서진 씨 여자친구의 차량들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승용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 번호하고 외형이 이 남자친구의 차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제 경찰 진술할 그러니까 때는 이게 남자새끼가 바람핀 거야. 기집애가 바람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근데 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비행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떨지 모르는 거야. 이제 쫓아가는 거죠. 아니, 어쩔 줄 모르게 뭘 몰랐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안치기 아까운 거지 뭐 제가 어떻게 달래보고 그래, 그 남들이 아까운 거야,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했는데 이게 그 도현 씨 차량하고 남자친구 차량하고 일치했는데 이게 이 충격적인 그 장면이 뭐였냐면 더 충격적인 장면은 싹 찍고 있어. 그래서 이 여자친구의 차량이 가드레일 밖으로 이제 부딪히고 이제 사라진 다음에 뒤따라왔던 이제 그 차량이 도로에 이제 잠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차량이 이제 떨어지고 그 뒤에 이제 차량에서 이제 도로가 이제 그 뒤에 따른 차량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 난 방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희미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근데 그 차가 이제 신고도 않고 현장을 떠난 거지. 이거 경찰서 가서 진술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어? 그렇죠. 경찰서 가서 얘기해. 사연의 내용대로라면 손인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순간에 도현이라는 친구가 현장을 떠났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 행동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해당하는 그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거지. 뭐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무속해서 뭐 이게 좀 의심스럽다. 뭐 예? 내로남불? 내가 있으니까 너도 그럴 것이야. 이런 거로 가는 거야. 지금 어떤 책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적어도 도현 씨라는 친구가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말할 기술은 없을 가능성이 크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카페 직원이 이제 영상을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한 다음에 그 경찰하고 그 가족들한테 이제 알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를 치는 거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근데 이제 다시 재수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재수조사 과정에서 이제 남자친구 도현 씨가 이제 그 여자친구를 따라간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씨가 이제 공동대장 문제를 주변 누나 여자친구 관계 회의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대화를 나눈 뒤에 나누고가 따라갔다고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좀 비겁한 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장면을 이제 목격을 하고 크게 당황했고 만약에 이제 또 자기가 좀 의심을 받잖아.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현장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무죄로 내려달라고? 무죄로 내려달라고? 글쎄, 이건 나쁜 놈 같은데. 어쨌든 조현이라는 친구가 서진이를 직접 시켰는지 여부와 별개로 무죄 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 선택은 평생 따라갈 거야. 죄책감으로. 네. 무서워했던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보다 더한 거를 위해서 숨긴 죄를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자친구 주인씨 카페는 사실상 이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친한 친구였던 그 상대였던 윤아 씨도 이 유현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공동체에서 사용된 돈을 들여선 분쟁이 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현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까마귀가 이제 자신이에요. 왜냐면 까마귀가 이제 누가 자신을 막쳤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까마귀가 걸릴지도 도현 씨에게 복수할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직접 좀 여쭤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서진 씨의 한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실까요? 사연만으로 서진이의 영혼이 까마귀가 됐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까마귀를 주변에서 반짝이는 그 물건을 발견하면, 자를 눈치에도 옮길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세종이 하나잖아. 네. 기소리와 맹금 그대로 우연히 주어서, 또 거기다 갖다 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렇죠. 우연이니까. 네. 그 우연을 가장한 진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 그거를 우리가 꼭 없다, 있다를 논할 수는 없어. 그러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는, 왕자와 관련된 물건을, 어쨌든 간에 일반적 입장이니까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지속적으로는 우리 서진이가 직접 복수했다기보다, 감춰진 지식이 드러나도록,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잘못했지? 참, 설명이 안 돼. 그렇게. 아무튼 뭐 까마귀가 뭐그 도현 씨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숨겨졌던 이제 증거가 발견되게 만들었고, 결국 이제 남자친구의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이제 진정한 복수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배신을 세상에 알리고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행동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런 그 무속에서 망자가 왜 사람의 모습이 아닌 동물이나 새를 통해 간다고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은 사람은 몸이 없어. 그렇지. 화장을 해도 땅에 묻든 몸이 없어. 하지만 환생이라는 걸 우리가 믿다 보니까 새로 환생을 했다. 까마귀로 환생을 했다. 개로 환생을 했다. 뭐 나비로 환생을 했다.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를 누구야 도진이야 누구야 얘가 어디든 도연이라는 친구가 그거를 망상으로 해서 봤겠지. 아니면은 착시로 그런 걸 봤을 거야. 근데 망자가 얘기 사람 앞에서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생각할 수준은 없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꿈을 속에서 고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인과 관련된 냄새나, 아까 뭐 향수 얘기도 하던가, 냄새나 소리를 너무 만들게. 또 어떤 사람은 평소 보지 못했던 등록이 반복적으로 내 주변에 있어. 야,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생전에 좋아했던 등록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내 합리화에서, 어쨌든 시작할 때 있는데, 유속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왕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 매개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해치거나 잡아서 확인하려 해서는 절대 안 돼. 2번 죄를 짓는다. 동물은 절대로 빈대 내보해야 하고, 실제 사건은 주인공과 수사를 통해 어떠한 우리 그 돌아가신 망자가 우리 도연이한테 부인이 뒤집기는 환생을 준 거다. 새로 환생을 준 거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블랙박스 그 영상이 인천에 그 제출되는 노래 까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 앞에 이제 나타났는데 항상 이제 새벽 2시 정도 나타났던 까마귀가 이날만큼은 해가 직접 그 카페 맞은편 이제 진보대 이제 붙어 있었거든요. 도현 씨가 이제 가게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까마귀가 한동안 이제 그를 내려다 놨고, 그리고
크게 한번 울고 하천 방향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까마귀는 더 이상 이제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그 서진 씨의 그 여동생이 이 여동생이 언니의 그 친모 공간을 이제 찾아갔었는데 그곳에 어린 깃털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동생은 이제 그 깃털을 치우지 않고 여기에 살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 세상은 눈으로 보지 못한 진실들이 열려 있거든. 네.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더 이상 문을 열고 표적을 주는 거겠지. 그렇죠. 표적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반대로 사건이 해결된 뒤에 사람들이 까마귀를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게 좋은 거대로 나쁜 거대로 어느 쪽이든 이쪽에 굉장히 수비됐을 거야.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기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가장 우선은 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서진 씨의 죽음이 빗길에서 발생 부동산. 둘째가 이제 유현 씨가 이제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제 그의 차량으로 운신되는 차가 나타나고 셋째는 이제 유현 씨가 이제 사고 직후 현장 또 떨어진 차량 확인도 안 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그런 정황이 그 정도로 이제 메모리 카드를 물고 까마귀였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사건의 시비는 까마귀나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했다니까. 우리가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 저놈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 근데 그 함정에 들어오는 놈은 이게 사람이 한 건지 귀신이 한 건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어쨌든 착각을 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도현이라는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도현이가 서진이를 배신했고 공동자금을 사용했으면 그 사유도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이런 상황 때 그 속에서 이런 서진 씨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일단 뭐 잘 풀어줘야 되겠지. 서진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느끼는 누가 누구라면 근데 수많은 진실을 먼저 발표해야지. 그리고 남자의 한을 푼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는 것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수사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책임을 밝히고 누가 여기 서진이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주면서 신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그 외에 할 수 있는 꿈이나 불안일상이 어려울 때는 천도 의뢰를 통해서 고려할 수는 있지. 하지만 공포를 조정하거나 큰 비용을 강요하는 상담은 조심해야 돼.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제 그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 이제 결혼을 위해 함께 모은 돈까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배신의 진실을 알게 된 날 이제 그 서진 씨가 이제 신고로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죽은 뒤에도 밝혀지지가 않은 게 이제 한 가지 진실이 남았는데 이 남자친구인 도현 씨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가져온 것이 정말로 이제 검은 까마귀였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이 남자친구인 도현 씨가 숨겨왔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든 뭐 판타지를 보든 죽은 사람의 한은 무섭다고 해.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 감추고 있는 거짓일 거야. 그렇죠. 그치? 자신의 몫을 숨기면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는데 바람 소리도 망사 소리처럼 들리고 창문에서 두드리는 새도 자신을 찾아온 것처럼 환한이 느껴지고 그 방자의 한을 풀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잖아. 맞습니다. 근데 물론 가드레일을 막아서 자살이라고 판명은 나겠지만 뒤를 왜 밟어?
맞아요. 근데 그걸 알고 도망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억울함과 죄책감이 붙잡히지 않도록 고인에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어쨌든 양가 집안의 도리인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서진 씨의 복수는 이제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사연의 내용을 보면 이 남자친구를 이제 해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도현 씨가 이제 숨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자신의 선택에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좀 괴담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구성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이런 행동은 현실에서도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과 모든 의심을 외면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맞아요. 그 또한 이제 이런 그 억울한 사연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조금 진실에 좀 밝혀졌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김국장이었고 함께 해주신 우리 안산전집 백호만 신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